스페인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검은 소입니다. 도시를 들고 날 때마다 이정표처럼 검은 소가 우리를 맞습니다. 오늘은 톨레도 인근에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작은 마을 도스 바리오스는 두 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광장에 두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서로 먼저 물을 받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익살맞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이름이 바로 이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세기 이 마을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기독교 마을과 이슬람 마을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 부족이었습니다. 두 마을을 가르는 계곡에는 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이곳에서 서로 물을 먼저 받기 위해 그리고 빨래를 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영주는 두 마을을 한 마을로 합쳐버렸습니다. 여전히 마을 이름은 두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스 바리오스는 예전에 앞에 보이는 성 뒤편에 생겨났습니다. 12세기 초 알폰소 8세는 산티아고 기사단에게 이 땅을 넘겼습니다. 산티아고 기사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 지역을 흐르는 따오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단이 성을 구축하면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따오강은 스페인 중부 지역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포르투갈을 거쳐 대서양까지 흘러가는 큰 강입니다. 이 지역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척박한 지역입니다. 따오강을 이르면 농사도 목축도 생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성이 폐허만 남았습니다. 흔적만 남은 성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어느 대보호의 재산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성을 방문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광경이 압도적입니다. 오랜 세월 빗물과 바람이 침식된 지역입니다. 절벽을 끼고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집니다. 오늘같이 안개가 끼어서 흐린 날이지만 수십 킬로미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독교 세력은 11세기 이 지역을 탈환하고 남쪽으로 이슬람 세력을 쫓으면서 국토 회복 운동에 나섰습니다. 올리브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넓은 평원을 보고 있노라면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땅만 가지고도 수백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은 그렇게 멀리까지 오고 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예전 사람들의 거대한 스케일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올리브와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초가 생산됩니다. 평원 어디를 둘러봐도 목초지와 보리, 밀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전에는 제법 규모가 컸을 농가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대들보가 무너지면 지붕이 내려앉고 그리고 차츰차츰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나갑니다. 검은 소 또로데 오스본이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스페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도로가의 풍경입니다. 스페인의 영화나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젊은 날 페네로페 크루스와 하비에르 바르뎀이 주연한 하몽에도 바로 이 검은 소가 나타납니다. 한때는 스페인 전역에 걸쳐서 약 5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91개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표식도 숫자도 글자도 없이 검은 소가 서 있습니다.
당당한 검은 수소가 언덕에 올라 멀리 평원을 내다봅니다. 차창 밖으로 보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높이가 14m, 무게는 4,000kg에 달합니다. 이 검은 선은 스페인의 주류 회사 오스본이 자신들의 곤약을 선전하기 위해서 1957년부터 도로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이 검은 선은 스페인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는 오스본 주류회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도로관리법이 통과되면서 도로 주변의 입간판은 모두 철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입간판을 살리기 위해 탄원에 나섰습니다. 두꺼운 철판은 가로가 190cm, 세로가 90cm입니다. 수십 개의 철판을 잘라 소를 만들었습니다. 철판의 무게만 4톤입니다. 4개의 철골 지지대와 콘크리트 기단무까지 합치면 50톤이 넘습니다. 워낙 큰 규모라서 고압 철탑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작을 맡았었습니다. 1997년 스페인 대법원은 한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오스본의 소는 상업용으로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는 이미 문화적 미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설치해도 무방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검은 소의 이름은 오스본의 소입니다. 이 소는 스페인의 상징이며 스페인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토끼굴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자연스럽게 씻겨내려간 토양이 달 표면을 닮았습니다. 어쩌면 달에 사는 토끼가 이곳에 원종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토끼굴이 눈에 띕니다. 굴 입구에는 토끼의 배설물도 보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버려진 땅, 황량하면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또르데 오스본의 소를 새삼 느낍니다. 오스본의 소는 분리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카탈루냐 지방이나 바스크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500여 개가 넘었던 소는 이제 91개가 남았습니다. 풍차 마을 엘 로메라를 찾아갑니다. 엘 로메라는 로메로의 마을, 로즈마리의 마을입니다. 아마 로즈마리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입구에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부조가 보입니다. 이 마을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돈키호테 길의 한 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뒤편 나지막한 언덕에 4개의 풍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풍차는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곡식을 빻았습니다. 개인들 간에 팔고 사면서 여러 차례 손바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 소유가 되었습니다. 안내판은 없지만 깔끔하게 관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언덕 위에 하얀 풍차, 도로가의 검은 황소, 그리고 돈키호테의 모습까지 스페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란히 3개의 십자가 뒤에 풍차가 돌아갑니다. 아직은 이른 오전입니다. 마을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멋지게 차려놓았습니다. 들판을 달리다 보면 이런 큰 항아리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윗부분에 수도꼭지를 만들고 밭에 물을 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마드리드에서 1시간 똘레도 인근의 아름다운 마을들입니다.